이 네모 안에 있는 흑백 점들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시켜주는 코드입니다. 그냥 그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종의 디지털 열쇠인 것이죠. QR코드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기술입니다. QR코드는 눈으로는 복잡해 보이지만 스마트폰이 읽는 순간 웹사이트 이동, 결제, 인증, 정보 조회까지 단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Quick Response Code. 의 약자로 2차원 매트릭스 형태로 정보를 저장하는 바코드의 한 종류입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제품에 붙어있는 바코드가 세로줄만 읽는 1차원적인 코드라면 QR코드는 가로와 세로 두 방향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담고 더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흑백 격자 안에 정보를 배치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카메라나 스캐너로 읽었을 때 즉시 정보 해석이 가능합니다. 텍스트나 URL, 연락처, 그리고 결제 정보까지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오염이나 회전에도 강해 안정적으로 인식됩니다. 1990년대 초반 일본 제조 현장은 바코드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었지만 큰 문제가 있었어요. 바코드는 1차원 세로줄 구조라 전달할 수 있는 정보량에 제한이 있었죠. 조금만 구겨지거나 오염돼도 인식에 오류가 발생했죠. 특히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수천 종류의 부품 정보를 하나의 코드로 관리할 수 없다는 점이 치명적이었죠. 1992년 도요타 그룹의 자동화 시스템을 담당하던 덴소 웨이브는 바코드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고 더 빨리 읽을 수 있으며 오염에도 강한 코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 개발에 착수합니다. 연구를 이끈 사람은 야마구치 마사히로 엔지니어. 그는 일본의 쇼기 말 배열을 보다가 2차원 패턴 형태로 정보를 배치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시점으로 1994년 덴소 웨이브는 QR코드를 완성합니다. 2차원 매트릭스 구조로 정보 밀도를 대폭 확장시켰으며 이름에서 유래되는 순식간에 읽혀야 한다는 Quick Response. 를 만족시켰으며 오염이나 구김 그리고 회전에도 강한 오류 복원 기능으로 최대 30% 손상에도 인식이 가능한 QR코드를 무료로 공개하여 폭발적 확산이 이뤄졌습니다. 초기에는 자동차나 전자부품 공장에서 주로 사용되었지만 스마트폰 보급 이후에는 URL 연결이나 모바일 연결, 모바일 결제, 출입 탑승 인증, 메뉴판, 배송 추적 등으로 사용 분야가 폭발적으로 확장되었죠. 인터넷 연결 정보를 제공하여 웹사이트 랜딩 페이지로 이동시키거나 특정 제품 상세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용 설명서 링크 또는 앱 다운로드 연결, 매장 위치 안내나 지도 링크 등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을 연결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페이코에서 QR코드를 이용해 결제를 할 수 있죠. 중국에서는 위챗페이나 알리페이를 QR코드로 이용하기도 해요. 결제를 QR코드로 하다 보니 오프라인 매장에서 비대면 계산이 가능하고 키오스크 없이 결제 처리가 가능해져 매장에서는 포스 없이도 결제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폭발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할 때 로그인 QR코드를 보신 적 있으시죠? 이처럼 이중인증이나 앱과 기기 연동 또는 행사 출입 시에 QR티켓을 발부하거나 도서관이나 사무실 출입 통제 등 즉시 인증 가능한 방식의 비밀번호 역할도 수행합니다. 항공권이나 KTX 그리고 호텔 체크인도 종이 티켓 없이 바로 체크가 가능하고 물류나 유통산업에서도 배송 추적을 하거나 공정의 자동화 또는 제품 이력 관리나 재고 코드 관리 시에도 활용하여 제조업 자동화 영역에도 사용되며 광고 포스터, 유튜브 링크, 전자출석 등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QR코드는 검은 흰 점 패턴 안에 데이터를 2차원으로 저장하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QR코드를 보여주면 패턴을 인식하고 데이터를 복원하여 디코딩하는 과정을 거쳐 원래의 문자와 링크, 숫자 등으로 변환해요. QR코드에 가장 눈에 띄는 큰 네모 3개, 좌상단, 우상단, 좌하단에 배치되어 있고 카메라가 인식했을 때 이게 QR코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촬영 각도가 기울어짐을 파악해서 정확한 사각형 형태로 보정해주고 빠른 스캔을 가능하게 해주는 QR코드의 핵심 구조입니다. 이를 위치 탐지 패턴이라고 하고요. QR코드가 45도로 돌아가 있거나 멀리 있어 심지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인식되게 도와줍니다.
QR코드가 휘어져 있거나 모바일 화면에서 원근이 생기거나 프린트물이 구겨져 있어도 정확한 인식을 가능하게 도와주는 정렬 패턴이 있습니다. 특히 흐릿한 인쇄물이나 포스터 그리고 광고판에서도 QR코드가 잘 읽히는 이유는 바로 이 정렬 패턴 덕입니다. 검정색과 흰색이 번갈아 있는 직선 패턴 보이시죠? 바로 타이밍 패턴이라고 하는데 QR코드의 작은 점들이 간격을 정확하게 계산해주는 기준선입니다. 이 그리드가 몇 칸짜리 구조인지를 인식하게 해주고 해상도가 낮거나 확대나 축소가 이뤄져도 정확하게 좌표를 계산하여 QR코드의 전체 격자를 규칙적인 눈금선처럼 만들어주는 역할을 수행해요. 그리고 포맷 정보나 버전 정보를 기록하기도 하는데 파인더 주변에 숨어있는 작은 비트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QR코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전처리 정보를 제공해요. 예를 들면 이 QR코드는 30% 손상도 복구 가능한 H등급이고 마스크 패턴은 3번이다. 그리고 QR코드의 크기를 나타내는 버전을 기록해서 버전이 클수록 저장 가능한 데이터도 증가하고 정렬 패턴의 개수도 늘어나는 것이죠. 이 부분이 QR코드의 진짜 본문입니다. 실제 URL이나 문자, 와이파이 비밀번호 등이 0과 1, 이진수로 저장되는 칸이에요. QR코드 내에서 지그재그 패턴으로 데이터가 채워지게 되는데 단순히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채워지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ECC, 오류 정정 코드와 함께 섞여 있어 QR코드가 손상되어도 원본 데이터를 재생성해낼 수 있어요. 또한 마스크 패턴이 적용되어 데이터가 특정 패턴으로 너무 많은 검정색이나 흰색의 연속으로 치우치는 것을 방지해주죠. 따라서 단순한 점 배열이 아니라 정교하게 스케줄링된 데이터 저장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QR코드에는 다양한 변형이 존재합니다. 먼저 엄청나게 작은 사이즈인 마이크로 QR코드가 있어요. 이건 크기가 상당히 작아 부품이나 PCB, IoT 기기 또는 배터리에서 주로 사용하고 표준 QR코드보다 패턴이 단순해요. 따라서 최대 데이터 용량은 작지만 공간 효율성 최적화되어 스마트폰으로도 대부분 스캔이 가능하죠. 가운데에 로고를 넣으면 인식률이 떨어지지만 원래는 QR코드가 로고나 이미지 삽입을 고려해서 애초에 프레임 QR이라고 만들어졌는데 가운데 영역 일부가 의도적으로 비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브랜드 로고나 아이콘을 넣기 쉽게 만들어졌죠. 기존 QR코드 대비해서 디자인 자유도가 높고 인식률은 유지하면서도 시각적으로 완성도 높은 QR코드 생성이 가능해요. 그래서 주로 브랜드 광고나 포스터 또는 명함에서 주로 사용되죠. QR코드도 세대가 있어요. 지금 대부분 사용하는 것은 모델 2 버전으로 초기 모델 1 버전에서는 정렬 패턴이 부족해서 왜곡되었을 때 읽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데이터 용량도 모델 2 버전보다 적어 현재는 사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렬 패턴이 추가되어 왜곡이나 구부러짐에도 보정력이 강화되었죠. 또한 데이터 용량도 증가되어 모델 1의 경우 1167개의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 반면 모델 2에서는 7089개를 저장할 수 있게 되어 약 6배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스마트폰을 열고 카메라를 실행하여 QR코드를 보여주게 되면 카메라가 영상 프레임을 계속 찍게 되죠. 그럼 화면에서 네모난 검정 하얀 무늬를 찾으려고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흑백화가 이뤄집니다. 색깔은 방해가 돼요. 따라서 흑백으로 먼저 바꾸고 검은 칸과 하얀 칸을 더 명확하게 만드는 과정이 이뤄지는데 이걸 그레이 스케일, 이진화라고 하죠. 그리고 특징적인 세 개의 큰 파인더 모양을 찾아요. QR코드 내구석 근처에 있는 정사각 표식 파인더 3개를 먼저 찾습니다. 이걸로 QR코드의 위치와 방향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비스듬히 놓여져 있어도 소프트웨어가 사다리꼴을 정사각형으로 펴서 보정을 시작합니다. 그럼 마치 정면에서 찍은 것처럼 다뤄지고 모양이 똑바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격자 칸의 크기를 계산하여 각 칸이 몇 개씩 들어있는지 확인하여 화면에서 몇 픽셀인지 계산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어디를 읽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칸마다 중앙을 샘플링하여 각 칸의 가운데를 살짝 들여다보고 검은색인지 흰색인지 결정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칸 하나마다 다수결을 하듯 확인해서 실수를 줄여주죠. QR코드 생성 때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 일부 비트를 뒤집어 놨다면
다시 그걸 읽을 때 원래대로 돌려요. 이걸 마스크 해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끝나 만약 오류가 있던 부분도 스스로 복구한 뒤 QR코드 안에 들어있던 HTTPS와 같은 실제 내용이 나타나고 스마트폰이 그걸 실행해서 웹에서 열 것인지 연락처를 추가할 것인지를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